이제 요번 강의는 이제 매력의 3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큰 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예. 우리가 매력을 왜 어떤 방법, 어떤 단계에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여자와 혹은 남자와 사귀는 데까지는 이 세 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매력 어필입니다. 매력 어필, 그 다음에 편안함, 구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고백. 근데 이게 고백이 오늘도 우리 카페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 있는데, 고백 뭐 하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분들이 있는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그냥 고백을 하시면 안 돼요. 자격심사라고 합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라고라고밖에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나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 지금 당장 사귀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 단계에서는 자격심사라는 걸 하게 돼요. 네. 자격심사라는 건 제가 앞에서부터도 계속 누차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건 알겠어. 근데 너도 나에게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게 만들어야지 이 프레임의 밸런스가 맞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여자분이나 남자분도 얘랑 사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격의 심사를 하고 너가 나의 여자친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나의 남자친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상대방도 내가 너랑 만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명분이 쓰는 거지. 내가 무조건 좋다고 해서 걔가 만나? 그렇게 만나기는 힘들어요. 뭔가 자기에게 뭔가 필요하고 뭔가 서로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할 필요도 있고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자격심사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을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기준을 제시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제 카페에서 이 질문을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 예, 닉네임 뭘로 할까 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예, 닉네임 뭘로 할까 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 밑에 카페 밑에다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긴 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자격심사라는 거는 그 여자가 나에게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애라는 건 서로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무조건 좋고 내가 무조건 깔아준다고 해서 만날 수 있으면은 제가 연애법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그죠? 무조건 가서 그냥 무조건 깔고 맨날 스토킹하고 맨날 쫓아다니기만 하면 되죠. 근데 쫓아다니면 사람들이 밀어낸다니까. 이건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으로 누군가 나를 쫓아다닌다라고 딱 생각이 드는 순간 인간은 밀어내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해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크더라도 상대방도 나에게 맞춰야지 서로 연애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판타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연애라는 거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일방적인 감정이 지속된다고 해가지고 관계가 유지가 되지를 않아요. 무조건 좋다고 해서 사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짧은 만남으로 끝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예. 이해되셨죠? 아까 전에처럼 가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 프레임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랑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상대방에 대한 가치가 낮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만나면 계속 이어나가니까 보면 짜증나고요. 부담스럽고 연락하기도 싫은데 왜 그 사람이랑 만나겠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요. 예. 이런 문제, 이건 너무 당연한 문제를 갖다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예. 이해하기 어렵진 않으실 거라고 봐요. 예. 이해하기 쉽죠? 예. 자, 됐고, 예. 그러면 우리가 매력과 편안한 구축, 이 고백순으로 이제 대화의 테크트리라고 하는데, 이 매력, 편안한 구축, 고백 이 순서로 되는데, 이제 우리가 매력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 매력이라는 부분. 어떻게 매력을 어필할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남자의 매력 3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여자분과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실 때 남자분이 작업을 하는 것과 여자분이 작업을 하는 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왜 뭐가 달라지냐? 우리가
그 주변을 보면 압니다. 이 동물들이, 남자와 여자 이 동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차분히 이렇게 지켜보시면요, 이 사람들의 특성들이 보일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죠? 접근하는 거죠? 처음에 그 여자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우리 남자들이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헌팅하는 거 보셨죠? 헌팅해가지고 번호 달라고 하죠. 그런 거 보셨죠? 근데 길거리에서 헌팅하는 여자 보셨어요? 못 보셨죠? 예. 왜 없을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이 업계에서 제가 계속 이 상담을 해드리고 저도 강의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길거리에 지나다니면서 관심 있게 보더라도요, 여자분이 헌팅하는 거 한 번도 못 본, 헌팅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 길거리에서 헌팅을 했다라는 여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세상 살면서. 예, 이상하죠. 너무 이게 없는 정도가 적당히 없어야 되는데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건 뭔가 좀 여자들의 본능과 남자들의 본능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작업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기 내서 접근해 가지고요, 예, 번호를 물어보고요, 이런 식의 단계를 거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번호를 따서 내가 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처음 발단이 될 텐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단 이거 여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달라지는데, 남자분들도 똑같겠지만 기본적으로 외모가 좀 되시는 분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접근을 해서 뭐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외모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 좀 작업하시기가 많이 힘들어지실 겁니다. 예, 남자분들은 안 그런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외모가 좀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알아서 와서 작업도 걸고요,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딱히 남자를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외모가 좀 안 되시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남자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보통 사용하나 이렇게 좀 지켜보면요, 여자들마다 많이 다른데, 좀 적극적인 여자들은 진짜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길거리 헌팅 같은 건 안 하고요, 자기가 남자들 주변에 있는 아는 인맥들한테 뭐 이렇게 추파를 많이 던집니다. 이렇게 약간 흘린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많이 흘리고 다녀요. 그렇게 흘리고 다니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나 좋아하나 해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또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아주 고도화된 뇌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우리 남자분들 보시면 뭐 어장관리하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여자분들을 보면요, 예쁜 여자들이 많이 없어요. 어장관리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예쁜 여자분들은 없습니다. 남자분들은 외모랑 그게 크게 상관없고요, 계속 용기 있게 들이대고 뭐 이런 거죠. 예. 아무튼 이게 처음에 이제 좀 접근 방식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 우리가 작업하는 법을 갖다가 이제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작업하는 법을 좀 배워야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일단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같은 스타일을 좋아할 수 있는 남자들이 그러니까 대다수의 남자들이 안 좋아하더라도 자기 같은 스타일을 좋아할 만한 남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계속 인맥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요. 예. 남자는 무조건 해야 되고, 인맥을 넓히는 이유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예. 제가 그래서 카페에다가 또 써놓고 그 블로그에다가도 인맥 네트워크를 구성하라. 이제 여자 풀을 만들어라, 남자 풀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장 관리가 나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렇고 이제 매력의 3요소, 남성의 매력의 3요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남자는 남자와 여자가 한 배를 탔을 때 남자들이 선장 역할을 하는 게 80%, 90%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리더십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기술 같은 것도, 이제 방법 같은 걸 제가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리더십 첫 번째,
리더십 첫 번째. 작은 것이라도 항상 여러분들이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메뉴 선택이 음식 메뉴 선택이라든가 영화 관람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장르를 선택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이 나 이런 영화 보고 싶어. 이런 메뉴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이거는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여자분들도 많이 하시면요. 상대적으로 주도권을 쟁취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상대방의 프레임을 끌어오려고 상대방이 나에게 노력을 하게 만들면 내가 상대방보다 높은 가치로 이게 그러니까 노력하는 쪽은 을이 되고 노력을 받는 쪽은 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갑이 되는 연애를 하려면 상대방이 노력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나를 좋아하고 쫓아다니게 만들려면. 그래서 이 메뉴 선택이나 영화 관람을 할 때도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해줘야 상대방이 이 사람은 뭘 좋아하는구나 내가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연애를 하실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근데 여자가 파스타를 좋아한대. 예를 들어서 다 파스타를 좋아하는 여자라고 다 파스타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분들이 착각해 하시고 다 파스타만 먹으러 가는데 그렇진 않고 뭐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파스타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여자가 파스타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 여자랑 데이트를 할 때 파스타 집을 가겠죠. 그죠? 예. 미쳤다고 내가 순댓국밥집으로 가지 않겠죠? 예.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죠? 그건 완전 그냥 연애를 망치실 생각이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죠? 내가 이 여자가 분명히 내 앞에서 파스타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순댓국밥집으로 데려가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시겠죠.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메뉴 선택을 하는 거나 그 사람이 뭘 좋아한다. 나는 어떤 데이트를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나는 영화관 데이트 요즘에 날이 더우니까 영화관 데이트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그 서울대공원으로 나들이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먼저 호불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막 히틀러처럼 야 무조건 와, 넌 무조건 해 강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그건 리더십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방이 나에게 맞출 수 있도록 기준만 제시를 해주면 돼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라고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것만 하면 걔한테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라고만 얘기를 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우리 슬기님 사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죠. 내가 어떤 거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라는 거지 그 여자한테 강요를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와이프분에게도 내가 나는 너랑 여보야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이렇게 하면은 좀 친근해 보이고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문제 없어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예. 난 이걸 좋아하니까 너 무조건 해. 야, 너 무조건 해. 하라고 맞추라고 하는 거.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갖다 놔더라도 반감을 가지게 돼 있어요. 예. 아무도 안 해요, 그렇게. 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들고요. 그걸 알려주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지 상대방을 자연스럽게 내 프레임 안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예. 잘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 이건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프레임 기술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다 쓴다고 했죠? 여자분이 쓰셔도 돼요. 이런 거 지금 얘기해드린 거. 예.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근데 이제, 그러면 여자분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만약 내가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싫어하면 어떡하냐. 자기는 딴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메뉴 선택을 했는데 나는 순대국밥집이 좋아. 그래서 순대국밥집을 가자고 했는데 여자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세요. 네, 순대국밥집을 꼭 가고 뭐 걔가 파스타집 가자고 했는데 파스타집 가고 이런 막 이렇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도권 싸움을 벌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가지려면요. 선장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선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차분히 들어보세요. 예.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걔가 뭐 파스타집에 가고 싶대요. 그러면 왜 거기가 가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걔가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설명하는 것도.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 그러면은 뭐 괜찮겠는데? 가셔도 돼요. 예. 무조건 나는 순대국밥 선택하면 순대국밥집은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결정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작은 것이라도 항상 여러분이 결정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두 번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성과 있을 때 항상 무엇인가를 할 때 쑥스러워하지 마라.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대중교통 안에서 뭐 얘기를 한다거나 할 때 되게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고, 상대방은, 그 여자분은 누군가에게 소개를 시켜줄 때 자신 있게 소개를 하지 못하고 항상 뭔가 껄끄러운 듯 소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리더십 부분에서도 내가 당당해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당당하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항상 쭈뼛대고 하지 말고 자신감 있는 행동을 보여야지 그게 리더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여자와 무슨 행동을 할 때 쑥스럽거나 뭔가 자기가 자신이 없어 하는 행동을 보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리더십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매너를 보여줄 때는 머뭇거리지 말라. 예,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매너를 보여준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우리 매너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죠? 연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매너에 대해서 잘 취약하셔가지고 저한테 매너를, 여자들과 만나서 어떤 매너를 보여줘야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매너는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좀 여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여자들을 좀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센스가 생기게, 경험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경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의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예절이 바른 거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배우셨어요? 배우시긴 하셨지만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예.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요. 여자들과의 매너는 이런 것들이 있죠. 맥주잔을 딱 봤잖아요. 500cc를 마신다 그러면 맥주잔이 이만한 게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바닥만한 게. 그러면은 그게 오게 되면요. 이제 여름 같은 때는 그게 습기가 밑에 차가지고 테이블 위로 막 돌아다니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밑에다가 티슈를 한 장 뽑아가지고 깔아주는 예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저한테 배우셔가지고 그냥 하시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맥주잔 받으면 이거 해주면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냥 이거 잔 돌아다닐 것 같으니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셔도 되고, 국그릇도 그래요. 그러니까 맥주잔만 그런 게 아니라 국그릇도 어디 한식집 가가지고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국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그 증기가 생겨가지고 막 국그릇이 막 돌아다니다가 떨어지고 엎어지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티슈를 깔아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생활의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디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갈 때요. 어디를 먼저 들어갈 때 문을 항상 열어주고 여자분을 좀 통과시켜주는 그런 댄스, 이 정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핸드백 이렇게 들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여자분이 핸드백을 들고 다니시잖아요. 여자분들이. 근데 굳이 핸드백을 좀 들어주려고 강요하려고 하는, 들어주려고 막 뺏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분들 중에. 데이트를 하다 보면 처음에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러고서 무거우시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는 여자분들의 마다 다른데, 여자분들에게는 그게 자기의 방패 같은 역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싫다는데 뺏지 마세요. 예. 들어줄까요? 하고 물어보고 싫다 그러면 내버려 두세요. 예. 굳이 그렇게 막 다 열심히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예절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헤어지고 만나고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 예, 저 만났던 사람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어떻게 사귀게 됐어? 여자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만났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알아보니까 좀 괜찮아서 만나게 됐다고. 그냥 남자가 좀 적극적으로 나와서 만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사람이 매너가 엄청 좋아서 만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들어보시고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집착을 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매너에 대해서. 그래서 매너는 절대 머뭇거리지 않고, 머뭇거릴 거면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행동을 2번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자신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요. 항상 자신감 없게
아,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쭈뼛대고 막 내가 쑥스러워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 나쁜 남자. 예, 갑자기 제가 나쁜 남자입니까? 자, 아무튼 그래도 저는 나쁜 남자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나쁜 남자라는 게 좋은 평가입니다. 여자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자분들한테 나쁜 남자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 실제로는. 예. "아, 오빠 되게 나쁜 남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난 되게 착한 남잔데 나쁜 남자라니?" 그러면서 좀 주눅들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매력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진짜 나쁘고 쓰레기면요, 경찰에 신고하지. 그렇게 안 해요. 알겠죠? 나쁜 남자란 얘기는요, 칭찬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로 "아, 오빠는 참 나쁜 남자야." 얘기하면은 칭찬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 3번에서 마무리 지으면 생색내지 마세요. 절대. 생색내는 거. 나 이거 예를 들어서 티슈 깔아주고요. 문 열어주면서 뭐 이런 것도 할 때 나 매너 좋지. 짱이지. 나 역시 짱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매력을 다 깎아먹는 겁니다. 왜 깎아먹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행동을 했다. 즉, 상대방을 쫓아다니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